새벽 5시 반. 창문 틈으로 길게 들어온 빗줄기가 재봉틀 바늘 끝에서 깜박였다. 나는 68살. 이름은 한도연이다. 평생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왔고 지금도 작은 공방 겸 부엌 한켠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산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와 함께 지내고 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할머니 같지만 내 삶은 늘 한 땀 한 땀 버텨온 바느질 같았다. 허리가 망가져서 늘 복대를 조여매야 한다.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기 전 허리 복대를 한 번 더 세게 조여맸다. 살짝 숨이 막힐 만큼 단단하게 죄어야만 비로소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작은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바늘과 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한숨을 고르며 다시 오늘 하루를 꿰매기 시작했다. 얇은 실을 침 끝에 가져다 댔다. 손끝이 바늘 귀를 더듬다가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꿰었다. 바늘 귀를 통과한 실이 작게 떨렸다. 오늘은 꼭 내 바느질을 위해 바느질하자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부엌에서는 밤새 불린 콩이 가만히 숨을 쉬고 있었다. 스테인리스 그릇 바닥에 점처럼 박힌 물방울들이 흔들렸다. 오래된 주방 타이머가 한 번 울렸다가 멎었다. 도연은 유리컵에 미지근한 물을 따르고 허리를 뒤로 살짝 젖혔다. 척추, 요추 아래쪽이 묵직하게 항의했다. 괜찮다. 오늘은 무리하지 말자 하고 다짐하는 찰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엄마? 깨웠네, 미안. 화면에 채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아냐, 일찍 일어났어. 오늘 시간 되면 은행 같이 가자. 엄마 통장에 자동이체 걸어두면 편하거든. 재료비 결제도 엮어서. 한 번에 나가게 편하다라는 말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귀에 들어왔지만 도연의 목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뭘 그렇게까지 한 번에? 그냥 시스템을 정리하는 거지. 다 우리 가족 경비야. 채영은 바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엄마 지난번에 얘기한 상가 분양권 있지? 그거 담보로 잡으면 금리 낮출 수 있대. 투자 유치 들어오면 바로 정리하고. 담보? 엄마가 소유자니까 잠깐 이름만 빌리는 거야. 엄마가 어려운 거 아니고. 통화가 끝나고도 잠깐이라는 단어가 싱크대 위에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잠깐은 늘 길어졌다. 도연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발판을 살짝 밟치자 모터 소리가 낮게 깔렸다. 천 위에 분필로 그어둔 얇은 선이 선명했다. 바늘이 그 선을 따라 들어가고 나왔다. 실이 천 속으로 미끄러질 때마다 도연의 호흡도 일정해졌다. 천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삐뚤게 박으면 삐뚤게 남았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사위가 새벽 배송 박스를 들고 들어왔다. 비닐이 서로 문지르는 소리가 부엌에 번졌다. 어머니, 새로 들어온 원두예요. 냄새 죽이죠? 성우는 상자를 쩍 찢으며 웃었다. 장 보는 건 제가 할게요. 대신 장부 좀 봐주세요. 비용이랑 매출이 자꾸 엇갈려서. 장부? 도연은 웃지도 못하고 컵받침을 맞췄다. 자네 일은 자네가 정리해야지 난. 오늘 공방 원단 정리해야 해. 성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채영이가 도와달라고 하던데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도어락 비밀번호 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딸 채영이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오며 포니테일을 매만졌다. 엄마, 오전에 은행 가능해?
1시쯤 투자사 통화 있으니까. 그 전에 은행은 왜 말했잖아. 자동이체랑 분양권 관련해서. 아, 그리고 이거. 채영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연두색 종이, 작은 글씨. 금융거래 위임 변경 안내. 도연은 봉투를 보는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언제 바꿨니? 아, 그거 지난번에 엄마 도장 갖고 간 날 있잖아. 구비 서류 확인하려고. 임시로 내 도장을. 엄마 바빠서 못 가니까 내가 대신 처리해 놓은 거야. 잘한 거지? 잘했지? 라고 채영은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유치원 발표회에서 새로운 신발을 자랑하던 아이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도연은 그때 아이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하지만 오늘은 손가락을 모아 봉투를 가만히 접었다. 점심 무렵 손주 시온이 연습복 차림으로 뛰어들어왔다. 이마에 맺힌 땀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할머니, 내일 공연 진짜 오지? 맨 뒤라도 돼. 맨디가 편하겠구나. 응. 할머니 허리 아프니까? 아이의 말은 가볍고 따뜻했다. 도연은 작은 수건으로 시온의 땀을 닦아 주었다. 아이의 귀 뒤에 붙은 작은 티끌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내일 은행 간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온의 손목에 묶인 빨간 고무줄을 보고 있었다. 탄성이 약간 늘어난, 그러나 버티고 있는 고무줄. 저녁 식탁 위에는 냄비가 2개였다. 하나에는 채소 스튜, 하나에는 된장찌개. 성우가 숟가락을 탁자에 가볍게 부딪히며 말을 꺼냈다. 여름인데 손님이 줄었어요. 원두값, 전기세 다 올라요. 잠깐만 숨통 트이면 밀어붙일 수 있는데. 채영이 자연스럽게 받아 올렸다. 그러니까 엄마 분양권이 필요해. 담보로 잡으면 대출이 훨씬 유리하대. 투자사도 담보 보고 들어오고. 도연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뜨다가 멈췄다. 된장 냄새가 고소한데 어디선가 금속 맛이 올라왔다. 그거 내 이름이지? 그러니까 더 안전하지 가족끼리니까. 나중에 다 정리하면 돼. 가족끼리 단어가 식탁 위를 둥둥 떠다녔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시온이 자기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공기를 톡 건드렸다. 내일 공연이라는 입모양이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보였다. 도연은 아이의 입술만 보았다. 식사가 끝나고 접시를 싱크대에 포개 놓은 뒤 도연은 재봉틀 옆 서랍을 열었다. 옛 사진, 낡은 줄자, 반쯤 다른 초크, 그리고 봉투 하나 위임장 사본, 종이,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일어났다. 사본 하단의 곡선형 도장이 눈에 박혔다. 곡선이 낯설었다. 자신의 손놀림이 아니었다. 오랜 재단사의 눈은 선을 기억했다. 그 도장은 자신이 찍은 도장이 아니었다. 혹은 자신이 찍었더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찍힌 도장이었다. 손끝이 떨렸다. 바늘 끝이 아니라 심장이 떨렸다. 밤은 깊어졌고 재봉틀은 조용했다. 검은 창이 거울처럼 방 안을 비추었다. 도연은 자신의 어깨선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허리 라인이 얼마나 굽었는지 그제야 또렷이 보았다. 바느질은 구조였다. 느슨한 곳을 조이고, 터진 곳을 찾아 꿰매고, 늘어질 곳을 예상해 여유분을 남겼다. 사랑도 그랬을까? 남의 옷을 맞추듯 내 삶을 줄이고 늘려온 세월이 떠올랐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문자였다. 내일 11시 은행 서류. 간단 공인인증 준비. 말 끝에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별 모양이 반짝였다. 도연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그리고 달력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오전 9시 은행인 범위 확인 자동이체 X. 분양권 서류 원본 확인. 민트색 볼펜 잉크가 종이 속으로 스며들었다. 작은 글자였지만 강하게 눌러 썼다. 글자가 종이 뒤에 비칠 정도였다. 다음 날 입을 블라우스를 다리 밑판에 펼쳐놓고 스팀을 내렸다. 흰 면이 팽팽해졌다. 스팀이 빠져나갈 때마다 천이 숨을 쉬었다.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이름은 내가 바느질한다. 문 앞에서 운동화 끈을 묶었다. 끈 끝에 플라스틱 TV. 손톱의 톡 소리를 내며 닿았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에 작게 힘을 줬다. 노크 소리가 먼저 났다. 문이 열리고 채영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엄마, 같이 가자. 내가 절차 빨리 끝낼게. 오늘 투자사 컨콜 있어서 바쁘긴 한데 엄마만 편하면 돼. 난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럼 뭐가 목적이야? 내가 뭘 위임했고 뭘 안 위임했는지, 누가 무엇을 잠깐이라고 부르는지 그 경계를 확인하는 것. 채영이 눈을 깜빡였다. 엄마, 우리 가족이야.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래서 더 정확해야 해. 가족이라는 말로 서류의 선이 흔들리면 안 돼. 복도의 공기가 잠시 멎었다가 흐르기 시작했다. 채영은 어깨를 축 내리고 신발을 신었다. 알았어. 엄마 방식대로 해. 대신 오늘은 끝내자. 도연은 재봉틀 위에 덮개를 씌웠다. 발판 밑에서 먼지가 반짝였다. 현관을 나서며 도연은 다시 한번 허리 복대를 만졌다. 단단하게 묶인 것이 느껴졌다. 자신의 허리를 자기 손으로 감싸고 있다는 감각이 묘하게 든든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쳤다. 채영의 이마에는 급한 일정이, 도연의 눈매에는 오래된 선들이 비쳤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층수를 지울 때 도연은 속으로 또박또박 세어보았다. 하나, 둘, 셋, 서류의 줄, 바느질의 줄, 말의 줄. 오늘은 내가 고른 선을 따라 받겠다. 현관 로비 유리문이 열렸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칠 때 도연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맨 뒷자리에서도 박수는 들린다. 아이가 말했었다. 맨 뒤라도 좋다고. 그래, 맨 뒤라도. 하지만 서류의 서명은 맨 앞줄이어야 했다. 그건 누구의 잠깐도 아니고 오로지 내 이름의 일이니까. 난 10시.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은행 로비 바닥에 길게 들이왔다.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지는 발자국 소리가 잦아들고 번호표 기계가 삑 소리를 냈다. 도연은 손에 쥔 번호표를 바라보았다. 작은 종이 위에 적힌 132번. 종이가 얇은데도 무게가 있었다. 옆자리에서 채영이 발을 덜그럭거리며 스마트폰을 만졌다. 엄마, 긴장할 거 없어. 그냥 절차일 뿐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구 너머 투명 아크릴판에 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포괄이인 범위 금융대출 계약 포함 문구가 선명하게 눈을 찔렀다. 순서가 되자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기존 위임 범위가 조금 넓게 설정돼 있습니다. 자동이체뿐 아니라
대출 계약 관련 의결도 포함되네요. 도연의 귀에 대출이라는 말이 박혔다. 제가 그렇게 동의한 적 없어요. 서류상에는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펼쳐 보인 종이에는 도연의 도장과 비슷한 붉은 곡선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선이 부자연스러웠다. 손끝에 습관이 남기지 않은 선이었다. 옆에서 채영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아, 그거요. 지난번에 엄마 대신 서류 처리하면서 한 번에 정리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사업 때문에 급해서. 내 도장은 내가 찍는 거다. 도연은 짧게 끊어 말했다. 직원의 눈길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럼 범위를 제한하시겠습니까? 내 자동 이체만 대출이나 계약은 전부 철회요. 펜을 잡는 손이 떨렸다. 그러나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었다. 포괄이임 철회. 제한 위임으로 변경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심장이 또박또박 뛰었다. 창구를 나오며 채영이 팔짱을 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해?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더 명확해야 한다. 엄마, 너무 딱딱해. 내가 말하는 딱딱함이 나를 지켜준다. 채영은 입술을 깨물고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화면에 투자사라는 글자가 반짝였다. 오후 2시. 도연은 친구 정미라를 만났다. 미라는 근처 작은 상담실에서 서류 뭉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이제야 왔네. 얼굴이 반쯤 굳었어. 무슨 일 있었지? 도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위임장, 도장, 은행. 도연의 설명미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아, 그건 위험 신호야. 포괄위임은 자칫하면 내 전 재산이 움직일 수 있어. 이미 흘러나간 것 같아. 흘러나가기 전에 막아야지. 내 이름은 내가 지켜야 해. 상담실 창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있었다. 한여름의 울음소리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다. 도연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렸다. 손등에 오래된 바느질 흉터가 보였다. 바늘이 깊게 찔렸던 흔적. 그 상처는 오래 지나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늘의 서명도 그와 같을 것이다. 희미해져도 흔적은 남는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 전단지가 쌓여 있었다. 상가 분양 특별 혜택, 선착순 할인. 붉은 글자가 눈에 밟혔다. 채영이 말한 바로 그 분양이었다. 도연은 전단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종이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부엌에서 시온이 숙제를 하며 물었다. 할머니,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은행 다녀왔거든, 은행. 거기 재미없잖아. 아이의 말에 도연은 피식 웃었다. 맞아, 재미없지. 그래도 가야 할 땐 가야 해. 안 가면 더 재미없는 일이 생겨. 시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랑 아빠가 오늘 또 싸웠어요. 돈 때문에. 아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할머니, 돈이 뭔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돈은 실과 같았다. 바르게 꿰매면 옷이 되고 잘못 꼬이면 올가미가 되었다 밤. 도연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바늘이 천을 꿰뚫을 때마다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우리 가족인데 잠깐만 담보로 잡으면 그 말들이 올가미처럼 어깨에 감겼다. 도연은 천 위에 굵은 선을 그어 내려갔다. 그 선은 똑바로 이어졌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혼잣말이 방 안에 고요히 퍼졌다. 창밖에서는
한낮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커튼을 열어젖혔다. 멀리 도로 위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불빛이 창틀을 따라 들어오며 천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그림자가 마치 서류 위 줄처럼 곧게 뻗어 있었다. 낮 10시 반. 병원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있던 도연은 손에 MRI 예약표를 쥐고 있었다. 허리 통증이 더 깊어져 결국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대기실 스피커에서는 환자 호출 번호가 반복되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였다. 엄마, 미안해. 오늘 투자사 미팅 있어서 병원 못 가. 검사 혼자 해도 괜찮지? 짧은 문장 끝에 이모티콘 하나가 붙어 있었다. 웃는 얼굴 도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가 말해 주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합니다. 추가 악화 막으려면 절대 무리하지 마셔야 해요. 바느질도 장시간은 피하시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 안쪽이 뻣뻣하게 굳었다. 바느질을 피하라는 말은 곧 삶의 절반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체통에 꽂힌 우편물이 눈에 들어왔다. 봉투 구석에는 은행 로고가 찍혀 있었다. 자동이체 신규 등록 확인서. 열어보니 낯선 거래처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도연은 눈을 의심했다. 분명 철회했는데 왜 새로운 자동이체가 걸린 걸까?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 식탁 위에 또 다른 종이가 놓여 있었다. 분양권 계약금 납입 확인서. 그리고 신청자란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이름 대리인 박채영. 도연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내 이름 뒤에 내 딸의 이름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저녁 무렵 채영이 집에 들어왔다. 하이힐 굽소리가 거실 바닥에 부딪혔다. 엄마, 오늘 검사 잘했어? 결과는? 도연은 대답 대신 종이 2장을 내밀었다. 자동이체 확인서와 분양권 납입서. 채영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아, 그거? 그냥 형식이야. 투자자들이 안심하려면 필요하거든. 곧 정리할 거야. 내가 철회했다. 대출도 계약도 안 한다고.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잠깐 이름만 빌린 거야. 다 정리되면 돌려줄게. 내 이름은 잠깐 빌려주는 게 아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옆에서 성우가 말을 보탰다. 어머니, 이게 다 가게 살리려는 거예요. 저도 밤낮 없이 카페 지켜보지만 쉽지 않아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시면. 마지막이라는 말 내가 평생 몇 번 들었는지 아니? 침묵이 거실을 뒤덮었다. 시온만 방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공연 내일인데 오실 거죠? 아이의 눈망울은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도연은 아이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간다. 맨 뒤라도.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결심이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다. 밤. 도연은 서랍 속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재봉틀 소리 대신 시계 초침이 방 안을 채웠다. 그 통장은 남편이 떠난 뒤부터 자신의 바느질로 쌓아온 시간의 기록이었다. 그 돈으로 집을 지켰고 아들을 키웠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제는 그 돈을, 내 이름을,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 다음 날, 도연은 계약 해지를 위해 직접 분양사무소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위약금이 크더라도 빼앗기듯
흘려보내는 것보다 스스로 지키는 편이 나았다. 재봉틀 옆에 놓인 원단 한 조각을 들어 올리며 도연은 속삭였다. 바느질은 삐뚤면 고쳐 꿰매면 된다. 하지만 이름은 한 번 틀어지면 고칠 수 없다. 그리고 펜을 들어 달력 위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다. 내일 계약 해지 신청 아침 봉기가 유난히 눅눅했다. 한도연은 분양사무소로 가는 길에 손수건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작은 땀이 차올랐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상가 광고판이 눈을 찔렀다. 투자 보장, 안정 수익. 그 말들이 모두 가시처럼 느껴졌다. 사무소 안은 밝고 환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펼쳤다. 할머니, 계약 해지 원하신다고요? 위약금이 조금 큽니다. 괜찮아요. 제 이름으로 한 거니까 제가 감수합니다. 직원이 펜을 내밀었다. 도연은 단호하게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 위에 번지며 칼날 같은 직선이 되었다. 그러나 직원이 꺼낸 또 다른 서류가 도연의 눈을 붙잡았다. 추가 담보 신청서. 그리고 작은 글씨 대리인 박채영.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직원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따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만. 도연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내 허락 없이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확인차 말씀드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름 햇볕이 정수리를 후려쳤다. 도연은 무거운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소파에 채영과 성우가 앉아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엄마, 왜 그런 선택을 해? 위약금까지 내면서 채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가 한 번만 믿어주면 되는 건데. 잠깐만, 정말 잠깐만. 잠깐이라며 내 이름을 서류에 붙였지. 내 허락도 없이.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돌처럼 무거웠다. 성우가 손바닥을 펴보이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절박합니다. 카페는 하루하루 적자예요. 채영도 회사 때문에 밤새워 뛰고 있고요. 가족끼리 서로 기대지 않으면 누굴 믿어요? 기대는 거랑 기대려 누르는 건 다르다. 침묵 거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시온이 얼굴을 내밀었다. 작은 손에는 공연 티켓이 들려 있었다. 할머니, 내일 공연 꼭 오신다고 했죠? 맨 뒤라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도연은 아이의 눈을 보았다 순간 무너질 듯한 마음이 다시 붙잡혔다. 내 이름을 빼앗기지 않고 아이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래 간다. 맨 뒤라도 간다. 아이의 얼굴에 빛이 번졌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다시 딸을 향해 돌았다. 채영아,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가 평생 바느질하며 배운 게 있다. 옷감은 잘못 꿰매면 풀면 된다. 하지만 사람 사이 선은 한 번 잘못 꿰매면 상처가 남는다. 내가 내 이름을 함부로 쓴 순간 우리 사이에도 칼자국이 생겼다. 채영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엄마, 나도 살려고 그랬어, 살려고. 남을 무너뜨리는 건 살 길이 아니다.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내 이름은 더 이상 너희 도구가 아니다. 아침. 도연은 다시 분양사무소로 향했다. 전날 서명했던 해지 신청이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마음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직원이 놀란 얼굴로 맞이했다. 할머니,
마침 잘 오셨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은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 도연 앞으로 내밀었다. 빳빳한 종이 냄새가 공기 중에 섞였다. 어제 계약 해지는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할까요? 직원은 한쪽 구석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투자 상환 각서. 그리고 서명란에는 대리 박채영이라는 글자가 똑똑히 박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건 뭐예요? 따님께서 외부 투자자와 작성한 겁니다.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이 들어오면 상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에요. 원본은 투자자에게 전달됐고, 이건 사본입니다. 도연의 시선이 문서 위를 훑었다. 보장자 한도연,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허락한 적 없는 이름. 마치 누군가 옷감에 제멋대로 바늘을 꽂아 찢어 놓은 것 같았다. 내가 동의한 적 없어요. 네. 그래서 효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이미 돈을 걸었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말은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식탁 위에 문서를 올려놓았다. 저녁 무렵 채영과 성우가 들어왔다. 도연은 서류를 밀어보였다. 이게 뭐냐? 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투자자가 자꾸 압박을 하니까. 안 그러면 회사 문 닫아야 해. 그래서 내 이름을 팔았니? 엄마, 결국 가족끼리 잘 되면 같이 사는 거잖아. 나중에 정리하면. 그만해. 도연은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내리쳤다. 그 소리에 컵 속 물이 파르르 떨렸다. 성우가 나직하게 끼어들었다. 어머니, 사실 카페도 빚이 많습니다. 이번에 못 막으면 가게는 끝이고 저희도 신용불량이 돼요. 그래서 날도 끌어들여. 같이 무너지자.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희는 내 이름을 쓰면 살 거라 믿었지 하지만 난 내 이름을 잃으면 죽는다. 방 문틈에서 시온이 숨죽여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왜 다들 무서운 얼굴이에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티켓을 꺼내 보였다. 내일 공연 오실 거죠? 순간 도연의 눈이 젖었다 간다. 네가 걱정하지 않게 꼭 간다. 아이의 문이 닫히자 도연은 다시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채영아, 성우야, 너희가 말하는 살아남는 법은 결국 빼앗는 법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 빼앗기지 않는다. 엄마, 우리 정말 벼랑 끝이야. 배랑 끝이면 손을 뻗지 말고 발로 서라 내 힘으로. 채영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나도 두려웠어. 투자자들 앞에서 무너지는 게. 그래서 엄마 이름을 의지했어. 하지만 그게 엄마를 찌르는 칼이 될 줄 몰랐어. 몰랐다고? 바느질하는 사람은 안다. 바늘은 꿰매는 도구지만 방향만 잘못 잡으면 살을 찌르는 흉기가 된다는 걸. 밤 도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바늘통을 꺼냈다. 그 안에 녹슨 바늘이 하나 있었다. 10년 전 실수로 손가락을 깊이 찔렀을 때 쓰던 바로 그 바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아직 남아 있었다. 이름도 마음도 그렇다. 한 번 잘못 찌르면 평생 자국이 남는다. 도연은 바늘통을 닫고 내일을 위해 옷 하나를 조용히 다렸다. 아이의 공연 맨 뒤 자리에서 앉을 옷. 그 옷을 고르는 순간 가슴 속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집 안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도연은 다림질한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아이 공연이 코앞이지만 집안 분위기는 공연장과 정반대였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 그대로 놓인 서류가 있었다. 투자 상환 각서 빨간 글씨가 마치 상처처럼 번져 있었다. 문이 열리며 채영이 들어왔다.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는 진동이 끊이지 않았다. 엄마,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답을 달라네요.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든가 아니면 채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뒤이어 성우가 들어왔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그분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벌써 계약금 돌려달라며 법적 조치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우리 정말 벼랑 끝입니다. 도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다시 써야 한다는 거냐? 채영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번만 도와줘. 그 말 내 아버지 장례 치르던 날에도 들었다. 학원비 밀렸을 때도 가게 인테리어 한다고 할 때도 매번 이번만이더라. 성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가족인데 왜 이렇게 모질게 구십니까? 결국 같이 사는 건데 나중에 정리하면 되잖아요. 도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같이 산다고 해서 내 이름을 빌려 쓰는 게 당연해지는 건 아니야. 내 사업이 무너지면 내 삶까지 같이 무너져야 하니? 난 너희들 뒤를 봐주는 보험이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채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 미안해. 근데 정말 무서워. 투자자들이 찾아오면 우리 집도 잃을 수 있어. 집을 잃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름을 잃으면 다시는 못 세운다. 그때 시온이 방에서 나왔다. 공연 복습이라며 작은 악보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 부분 들어봐요. 아이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모양 종이를 따라 움직였다. 맑은 목소리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방 안 공기를 바꿨다. 도연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다잡았다.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밤. 도연은 친구 미라를 찾아갔다. 작은 법률구조 상담실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미라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명백히 위험해. 위임장 남용이야.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더는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래 서류를 정리하고 네 경계를 분명히 그어 그래야 가족도 내 결심을 받아들일 수 있어. 도연은 펜을 들었다. 흰 종이 위에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다. 위임 철회 확인. 향후 내 이름으로 어떤 금융행위도 대리 허락 없음. 펜 끝이 종이를 찢을 듯 눌려졌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에도 뚜렷한 선이 그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채영과 성우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간절했다. 엄마, 내일 투자자 만나는 자리 같이 나가주세요. 엄마가 같이 서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얻어요. 아니 내일은 시온 공연이야. 내가 서야 할 자리는 무대 맨 뒤자리. 내 옆이 아니라 손자 뒤다. 채영이 울먹였다. 엄마, 우리 정말 무너질지도 몰라. 무너져도 돼 내 인생이니까. 내 손으로 다시 세워. 내 이름에 기댈 생각은 버려라. 도연은 방으로 들어가며 혼잣말했다.
내일은 시온의 날이다. 그리고 내 삶의 날이기도 하다. 달력에는 이미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내일 시온 공연. 내 이름 지키기.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도연은 부엌 창문을 열어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공연 날 아침인데 집 안은 여전히 무겁고 날카로운 공기만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전날 밤 적어둔 문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내 이름으로 어떤 금융행위도 대리 허락 없음. 그 글자가 작은 방패처럼 그녀를 지켜주고 있었다. 아침 일찍 채영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채영의 얼굴은 창백했다. 엄마, 투자자들이 오늘 우리 보고 증빙 가져오라네요. 안 내면 계약 파기라고. 벌금이 수천이래요. 성우가 곧장 덧붙였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알아봤어요. 일반 은행은 안 되니까 제2금융권이라도 조건이 좀 세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없어요. 도연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다. 너희 불법 대출 같은 건 아니지? 채영이 대답을 망설였다. 엄마 잠깐만 서명해 주면 돼. 담보 명의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 순간 도연은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 병원비 때문에 울며 불며 대부업 문 앞을 서성이던 기억. 그때도 잠깐만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 잠깐이기 결국 그녀의 청춘을 통째로 삼켜버렸었다. 아니,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이름으로 빚을 쌓게 놔둘 순 없어. 너희가 어떤 구렁텅이에 들어가는지 뻔히 아는데 내가 거기 다리 놓아줄 것 같아. 성우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럼 우린 어쩌라고요? 아이까지 있는데 어머니는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래, 이번엔 나만 생각한다. 평생 너희만 생각하다가 이제야 내 이름을 지키려는 거다. 시온이 문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엄마, 아빠 싸우지 마. 할머니 공연 오셔야 하는데. 작은 목소리에 방 안의 긴장이 잠시 꺾였다. 도연은 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할머니는 오늘 반드시 간다. 내 무대 맨 뒤에서 꼭 지켜볼 거야. 오후 도연은 친구 미라와 함께 다시 상담실을 찾았다. 미라는 두꺼운 법률 책자를 넘기며 조언했다. 위임 철회 확인서를 이미 작성했지? 그럼 불법 대출에 내 이름이 쓰이면 바로 무효 주장할 수 있어. 다만 내가 미리 투자자에게 직접 알리는 게 좋아. 나는 아무것도 동의한 적 없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입으로 내 이름을 지켜야지. 미라는 미소 지으며 종이 한 장을 건넸다. 투자자 통지서. 거기에 굵은 글씨로 써 있었다. 본인은 어떠한 금융거래에도 동의한 바 없음을 분명히 알립니다. 도연은 펜을 쥐고 서명했다. 손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채영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건 도둑질과 다르지 않아. 성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럼 우린 결국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면 다시 세워 하지만 내 이름을 끌어다 무너지게 하진 마라. 밤. 도연은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바늘이 천을 꿰뚫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또렷하게 박동했다.
투자자, 벌금. 파사한 무서운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 이름은 내가 바느질한다. 이번엔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게. 창밖에서 여름의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울음 속에서 도연은 오래 묵은 공포 대신 묵직한 각오를 느꼈다. 다음 날 오전, 집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서류 뭉치를 비추고 있었다. 투자자 통지서를 내민 뒤라 그런지 공기는 더 팽팽했다. 채영은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울먹였다. 엄마, 나 사실 처음부터 겁났어. 투자사 앞에서 당당한 척 했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 도연은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았다. 무서우니까 내 이름을 도구처럼 썼니? 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도장이 있으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근데 이제 알겠어. 그건 엄마를 찌르는 칼이었어. 성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제가 카페 때문에 무리한 것도 하지만 진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을 넘었어요. 살고 싶으면 남의 숨을 빼앗지 마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정확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지온이 뛰어나왔다. 손에 악보와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공연 같이 가자. 아이의 눈빛은 맑고 떨림 없었다. 도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그래, 할머니 간다 약속했잖니. 맨 뒤에서 내 노래 들을 거야.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채영이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다. 엄마,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단단해지고 싶어. 근데 지금은 자신 없어. 그래서 자꾸 엄마한테 매달린 거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단단해지는 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스스로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한다. 거실은 한동안 고요했다. 도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바늘통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에 닿는 차가운 금속 감촉이 기억을 불러왔다. 바늘은 꿰매는 도구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살을 찌른다. 너희가 한 건 꿰맨 게 아니라 찌른 거다.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렀다. 엄마, 미안해. 이제는 엄마 이름에 기대지 않을게. 우리 힘으로 버텨볼게. 도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다. 대신 내 경계는 분명하다. 내 삶에 끼어들지 마. 나는 내 엄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이다. 내 이름은 내가 지킨다. 그날 저녁 공연장 맨 뒷자리에 앉은 도연은 지온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이의 노래가 천천히 공연장을 채웠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내 이름을 지켰다. 그리고 아이와의 약속도 지켰다. 공연이 끝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채영과 성우의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투자사 최종 통보라는 메시지가 번쩍였다. 계약 파기 손해배상 청구 진행 예정. 채영은 힘없이 웃었다. 엄마, 결국 이렇게 됐어. 회사 문 닫을 거야. 투자자들 벌금 물리겠다고 난리야. 성우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다. 카페도 이번 달 못 버티면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다 끝났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끝나는 게 끝이 아니다. 무너져도 다시 세우면 된다.
엄마,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래 간단하지 않지 하지만 내 이름으로 지은 빚은 내가 짊어지는 거다. 내 이름은 이제 너희 뒤에 없다. 그날 밤 집안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시온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공연 와줘서 고마워요. 오늘 내가 제일 잘 부른 건 할머니 때문이야. 아이의 말에 도연의 눈가가 젖었다. 내 이름은 빼앗기지 않았고 아이와의 약속은 지켜졌다. 며칠 뒤 채영은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으로 도연을 찾아왔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조금은 단단해져 있었다. 엄마, 우리 결국 사무실도 정리했어. 성우 오빠도 카페 접고 알바 다니고 있어. 엄마 말이 맞았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세우는 수밖에 없더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내 발로 선 거다. 남의 이름에 매달리지 않고 채영은 눈물을 훔쳤다. 엄마, 그래도 우리랑 같이 살 순 없을까?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살면 다시 흔들린다. 대신 자주 찾아오너라. 내 집에서 내 공방에서. 그게 우리 방식의 가족이다. 며칠 뒤 도연의 공방 간판이 걸렸다. 바느질의 시간. 도연의 첫 손님은 허리 복대 커버를 수선해 달라는 동네 아주머니였다. 도연은 바늘을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이름을 내 바늘로 지킨다. 창밖으로 채영과 시온이 공방 앞을 서성였다. 도연은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와라. 하지만 오늘은 손님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름을 흔들 순 없다. 채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온이 환하게 웃으며 외쳤다. 할머니, 나 다음 공연 때도 맨 뒤에서 봐주세요. 도연은 아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래 맨 뒤라도 하지만 내 노래는 내 앞에서 제일 크게 들린다. 그 순간 오래 이어온 갈등의 끈이 풀리듯 느슨해졌다. 파국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싹 텄다. 동거의 화해가 아니라 분리 위의 존주. 그것이 도연이 선택한 길이었다. 새벽 5시. 바다는 아직 어둑했고 공방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도연은 손에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작은 작업대 위에는 새로 받은 주문서가 놓여 있었다. 교복 치마 단줄이기, 허리 복대 커버, 제작 일거리는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게 온전히 자신의 이름으로 들어온 일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긴장과 투자자들의 압박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는 고요히 움직이는 재봉틀과 천 조각들이 있었다.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도연은 생각했다. 내 이름을 내 바늘로 다시 꿰매는 중이다. 문이 열리며 시온이 들어왔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의 손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엄마랑 같이 만든 쿠키예요. 공방 오픈 축하 선물. 도연은 웃으며 상자를 받아들었다. 달콤한 냄새가 공방 안에 퍼졌다. 채영이 문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어제 투자사랑 정리 다 끝냈어. 위약금은 크지만 우리 힘으로 감당할 거야. 다시는 엄마 이름에 기대지 않을 거야.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진짜 효도다. 내 힘으로 서는 것. 그날 저녁 동네 주민 몇 명이 공방에 찾아왔다.
옷 수선을 맡기고 작은 인사를 건넸다. 사장님, 여기 살림 솜씨 좋다고 소문났어요. 사장님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그 순간 도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렸던 자신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일로 불린다는 사실을. 밤, 도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평생 남을 위해 꿰매온 손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을 꿰맨다. 내 이름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다. 바람이 불며 바닷가 파도가 철썩거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두려움을 씻어내는 듯했다. 다음 날 공방 간판 아래 작은 문구가 붙었다. 도움은 돈으로, 방문은 사랑으로.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도연이 평생에 걸쳐 얻은 교훈이었다. 시온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할머니, 다음 공연 때도 맨 뒤에 계실 거죠?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맨 뒤에서 하지만 내 목소리는 내 앞에서 제일 크게 들린단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담보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한도연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시간은 오롯이 자신의 이름으로 꿰매어 갈 삶이었다.